예, 그럼 지금부터 제109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어제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세수 감소입니다. 매년 10조 원대 증가세를 보였던 세수마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서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 지출을 오히려 크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59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면서 지출을 늘렸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어제 KDI는 8월 경기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울한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1.1%로 주저앉았습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9.3%, 수출은 무려 11% 낮아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는 2000을 내려앉았고 코스피 600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환율이 1200원을 넘으면서 시장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의 우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글로벌 경기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 세계 주요국 증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코스피는 연초 대비 수익률 마이너스 6.1%를 기록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최악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 11.6%, 중국 11.4%, 일본도 2.9%로 다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나라는 우리와 말레이시아 뿐입니다. 결국 이 정권의 반시장, 반기업, 친귀족 노조 정책과 무분별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일본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가 더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세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정치와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 난국에 오늘 또 대기업 경영진들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 씨가 바쁜 기업인들을 보여주기 쇼에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필요한 경우 오라고 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애로가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바쁜 기업인들 오라가라 한다고 하면 정말 의미 있는 현장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저 듣고 마는 이런 회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 철폐가 가장 급한데 이 정부는 예산을 풀어서 지원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선거용 무상 정책만 들이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세금을 무책임하게 탕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경제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은 재정대로 악화되고 또 경기는 더 깊은 부진에 빠지는 진퇴양난의 늪에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고를 거덜내고 경제까지 망가뜨려 놓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립무원의 대한민국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방을 둘러봐도 든든한 친구 하나 없는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신경도 안 쓰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본과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무너지고 있는데 북중러 단단한 대우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바다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하는 참으로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한국인이 북한은 아예 우리를 무시하고 있고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 역사상 이렇게 4강 외교가 모두 무너져버린 사례는 제 기억에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시키는 셀프 왕따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 일본 여행 금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반일 감정 확산에 목을 메고 한일 관계를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굴욕적인 삼불 합의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는 그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로 보나 대한민국은 외교 없이는 생존조차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이념과 외교적 무능으로 우리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를 재건하는 것만이 지금의 외교 고립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 번 국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것도 즉시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복원에 즉각 나서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미 대사도 그 자리에 맞는 인물을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가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까지 위태롭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익과 국민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문재인 주민대사 임명, 문정인 미 대사 임명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입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6, 7개 부처 개각을 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하고 또 문정인 주민 대사에
임명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흔들어 댔던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주미 대사로 임명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미 동맹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은 사람이 과연 주미 대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한미 동맹 정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미 대사로 임명하는 것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다름이 아닙니다. 조국 전 수석은 본연의 임무인 인사 검증에 번번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봤습니다. 부적격, 무자격 장관들을 양산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이 하면 콜리페 쏘고 자기가 하면 안가주망이라고 합니다. 특목고 규제를 외치면서 본인 딸은 어디에 보냈습니까? 외고 졸업에 의존은 보낸 정말 내로남불의 대표 주자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민정수석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페이스북 정치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정말 표리 부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법치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본인 인사청문회가 걱정이 되는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런 구차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으면 사법개혁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미도 많이 무너뜨렸는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조문을 고하고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가 극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질서 파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한미 동맹 파괴자를 주미대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정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 합니다.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을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 무모한 인사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